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왜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도 조직 안에 들어가면 상사의 잘못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할까요? 놀랍게도 이 문제를 2500년 전에 이미 정확히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가진 좋은 성품도 배움이 없으면 반드시 폐단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이 말은 왜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까요? 오늘은 공자가 말한 육언육패라는 가르침을 통해 왜 인간은 생각을 멈추고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며 논하고 깨닫는 시간 사행논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해야 한다. 용기를 가져라. 모두 훌륭한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정직하게 일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냈는데 무모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을 무려 2500년 전에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공자의 제자 자로와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자로는 누구보다 용감했고 누구보다 정직했으며 의리가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런 자로를 앉혀놓고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합니다. 자로야, 내가 가진 그 훌륭한 마음들이 배움이라는 여과기를 거치지 않으면 결국 너 자신과 세상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육언육패라는 가르침입니다. 뜻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6가지 아름다운 미덕이 배움이 없으면 6가지 폐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인간은 평생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덕이 어떻게 흉기로 변하는지를 이 육언육패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언육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을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어리석음이 된다고 합니다.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배움이 없는 사랑은 분별력 없는 선함이 되지요. 어수룩해서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무리한 부탁을 모두 들어주는 사람,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이 불쌍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 이것은 선함이 아니라 분별력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배움이란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남을 사랑하되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선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를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방탕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움이 없는 지능은 얕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SNS에서 가짜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영리합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에 대한 배움이 없다 보니 그 지능을 자신과 타인을 망치는 곳에 사용합니다. 중심을 잃은 똑똑함은 가장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뢰를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남을 해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지만 배움 없는 신뢰는 맹목적인 의리가 됩니다. 조직의 비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한 팀이니까 라며 덮어주는 것. 이것이 과연 신의일까요? 공자는 그것을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둑, 해치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믿음은 결국 공동체를 좀먹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배움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솔직함을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잔인함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할 말을 하는 성격이야. 이렇게 말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찌르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입니다. 배움이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입니다. 공감 없는 솔직함은 남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칼날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용기를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혼란이 됩니다. 용기는 훌륭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배움이 없는 용기는 만용이 된다는 거지요. 준비 없이 무작정 도전을 하거나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은 용기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진짜 용기는 상황을 이해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함께 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강함을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광기가 됩니다. 강한 주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움이 없는 강함은 고집이 됩니다. 세상이 변하는데도 옛 생각만 붙잡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고 외치는 것. 그것은 뚝심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광기일 수가 있습니다. 강함은 유연함과 함께 할 때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뜨끔한 마음이 드셨나요? 공자의 이 가르침은 자로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품만 믿고 배움을 게을리하는 모든 인간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패단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신의 패단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를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남을 해치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매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배움 없는 신뢰는 충성이 아니라 맹목적인 복종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상사에게 맹목적으로 복종을 할까요? 뉴스를 보시죠. 기업의 분식회계 사건, 조직적인 은폐, 권력형 비리,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의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상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그 조직 안에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위에서 시킨 일이었습니다. 조직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부하지 않았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랐나? 하지만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조직 안에 있었다면 정말 달랐을까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도 특정한 환경 속에 들어가면 놀랍도록 쉽게 양심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1960년대에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밀그램의 복종 실험입니다. 실험 참가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문제를 틀리면 전압을 점점 높이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충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압은 점점 올라갑니다. 다른 방에서는 비명이 들립니다. 그만해 주세요. 심장이 아파요. 그런데 실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험을 계속하십시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의 65%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전압을 올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학생이었고 회사원이었고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권위자가 계속 하라고 말하자 대부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권위를 만나면 생각을 멈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포기합니다. 바로 판단입니다. 조직에서는 이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관계 때문이죠.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분위기 깨지 말자, 이런 것들이죠. 둘째는 생존 때문입니다. 직장인에게 회사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생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집단 압력 때문입니다. 회의실에서 상사가 말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순간 10명 중 9명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혼자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이면 조직은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적 범죄는 나쁜 사람들이 만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사를 존중하는 사람들, 그들은 조직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성심 때문에 잘못된 지시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가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충성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배움은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배움은 단 하나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상사의 지시가 내려왔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는가? 이 일을 내 아이에게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생각을 포기한 것입니다. 공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군자는 상사를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직을 지키는 진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직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인간입니까? 맹목적인 복종은 악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평생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선함도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양심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지혜롭기를 응원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며 논하고 깨닫는 시간, 박준서 박사의 사행논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